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현대건설의 새 주인으로 현대그룹이 선정이 됐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고요.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까지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 주가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핫 이슈, 하나은행이 지금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편 최근에 타이어주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제 금리 인상에도 오히려 강세를 보인 건설주 알아보고 한국판 타임워너를 키우겠다고 밝힌 CJ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그룹주들이 줄줄이 급락세를 나타냈거든요. 예상보다 더 하락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저라면 하겠냐 그러면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렇습니다. 현대상선이 됐건 어떤 주식이 됐건 간에 M&A의 끝자락의 결과는 참혹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썼는데요. 그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설적으로요. 그럼 어저께 현대차그룹이 인수했을 경우에 현대상선이라는 것들이 올라갔겠느냐. 물론 현대상선이나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저는 마찬가지였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M&A 이슈가 있는 주식들은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투기의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일한 승자는 누구겠냐는 건데, 물론 표정 관리는 하겠지만은요, 현대차, 기아차 그룹은 분명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5조 1,000억이라는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안 쓰게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은 굳은 돈이죠. 뭔가 딴 거라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누구겠느냐? 이것도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한 군데가 좋다 그러면 현대차라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건 간에 투자를 했을 경우, 인수했을 경우 현대차가 가장 많이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 사이는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PR로 거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차가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유일한 승자는 현대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쪽으로 보자. 현대건설 얘기인데요. 그럼 그룹 측에 고가 인수 논란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현대상선이 됐건 그럼 기존의 현대그룹은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보면요.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는 건데 현정 회장 이하 그들만의 분명히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비싸게 샀느냐 싸게 샀느냐의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다 끝난 얘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 남는 것은 주가 아니겠습니까? 쉽게 풀어갔으면 합니다. 어저께 하한가에 사시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라면요. 제 판단은 투기저로 사셨을 것 같은데요. 투기는 투기로 만족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봅니다. 저라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투기저로 사신 분 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어떠냐? 전부 어저께 하한가 내지 14%, 15% 많이 내려갔고요. 특히 동양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고 해서 그것도 장중에 13%까지 빠졌다가 7, 8% 빠졌는데요. 어쩌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 다들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른 것이 있는데요. 특히 현대그룹은요. 그중에서 그것 때문에 오른 것이 없는데 어저께 많이 빠진 게 있다 그러면 현대증권이겠죠. 다만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투기적 영역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현대증권은 오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훅 빠졌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이 상당히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하루 이틀 그런 문제는 불가피한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현대건설의 우선 협상자로 현대그룹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현대그룹주 동반 폭락을 나타냈는데 앞으로의 흐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A 이슈가 뜨거운 금융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IBK 투자증권의 이혁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권의 M&A 판도가 많이 좀 바뀔 것으로 보이네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우리금융에 집중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추가적인 카드로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ANZ 쪽에서 하나금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태고요. 그럴 경우에는 론스타는 당연히 돈을 많이 주는 쪽을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금융 쪽에서도 26일까지 이제 확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26일이라는 날짜가 우리금융 입찰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우리금융이냐 아니면 외환은행이냐를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보다 이 증자 규모 부담은 줄어드는 겁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외환은행 지분을 사기 위해서는 전액 현금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파는 쪽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일부 지분은 사오지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그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그 주식을 병합을 통해서 나중에 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오는 회사의 규모는 당연히 외환은행이 작지만 외환은행은 대신 100% 현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금융은 100%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현금 조달 면에서는 우리금융보다 덩치가 작은 외환은행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금 마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은 이제 지주사 차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배당, 하나은행으로부터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배당을 일부 받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도 사실 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금융 지주에 대해서 관심을 어느 정도로 가져야 되냐라가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하나금융 지주를 이거 사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 외환은행과 우리금융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이 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중장기적으로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그 매수 시기 잡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행주 최근에 보면은 이제 환율이 지금 상승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저께 이제 NDF 환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은행주 약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그 매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은행주는 당분간 약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곱이 넘기게 되고 4분기 이제 고정이하 여신 그 부담이 반영된 실적이 발표된 이유는 내년부터는 실적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주 중에서는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저희 탑픽인데요.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0.66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배 전후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게 될 경우에는 하나금융지주의 그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이혁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이어주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함께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쩐 일입니까? 네, 최근 들어서요, 타이어 주식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이슈는 결국 고무 가격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만 보더라도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또 타이어 주식, 고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매도하는 측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논쟁이 치열합니다. 또 오늘 같은 날, 오늘은 또 국내 일부 증권사에서는 야, 타이어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고무 가격이 좀 약간 꺾여 하면서 매수 의견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가격이 한복판, 오늘 관심에 모일 수 있어 보이는데요. 단순하게 보시죠. 이것도요, 결국 자동차 매출이 늘어나는데 우스갯소리로 자동차가 수출하는데 그 타이어 없이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랑 자동차는 같이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중에서도요, 한국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지만 넥센 타이어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신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고요. 특히 기아차의 신차에 많이 장착됩니다. 예를 들어서 K5 같은 건 거의 알기에는 전량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아차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 한국 타이어 대비 개인분들의 선호도, 자동차 타이어만 보더라도 선호도가 좀 낮은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아직 흔히 해서 객단가라고 그럽니다. ASP라는데 좀 낮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에도 생산기지 늘렸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PR이 한쪽은 9.5배, 한쪽은 7배 수준이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를 관심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계에서는 타이어 주식 오늘 좀 매도 의견도 나왔다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대건설이 하한가로 마감이 됐고 그와 반면에 대림산업, GS건설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건설주들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건설주랑은 IT와 더불어서 내년까지 봐서는 어떤 비중을 늘리지 않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담스러운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갔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분양이 됐건 주택가격 상승이 됐건 간에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꾸준하게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을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증시교 종목 이슈 5를 끝으로 1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장중 11,000선을 이탈하는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출발 증시가 어떠할지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